돈에 대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우리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자, 이 늘 연말정산 할 때가 되면 절세형 상품을 좀 미리 알아보지 못한 나를 좀 자책하곤 합니다. 중요한 절세 전략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를 통해서 좀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알아봤는데 네. 다들 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해서 소득 구간별에 따라서 13.2% 환급을 받아서요. 네. 118만 8천 원 또는 16.5%를 환급받아서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로 ISA 계좌까지 활용을 하면요. 네. 9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600이었다가 IRP를 더하니까 900이 됐다가 네. 이제는 1,200만 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ISA 만기 금액을요. 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세액공제를 300만 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거든요. ISA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입금했을 때 네. 근데 연금 계좌는 최대 그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최대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이지만 네. ISA 만기 금액을 입금하면요. 금액 제한 없이 연금 계좌에 입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ISA 계좌 갖고 계세요? 저는 뭐 ISA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계좌는 아닌데 네. 주식 거래를 하려고 이제 계좌를 만들다가 아, 그게 ISA 계좌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 거긴 한데. 네. ISA 계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ISA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네. 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예금이나 채권 또는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5.4% 과세되는 수익을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네.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최소 보유기간 3년만 지나면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네. 이때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 또는 IRP 계좌로 넣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네. 그쪽으로 네. 일단 그런 말씀하신 것 중에 ISA 계좌는 3년 이상은 좀 보유를 해야 가능한 건가요? 네, 맞아요. 최소 보유 기간인 3년을 유지하시면 만기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ISA 만기 금액을 다시 말씀하신 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네, 만기 해지를 하시고 네. 60일 이내에 입금을 하시면 연금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데요. 네. 이때 60일이 지나면 입금이 안 돼요. 어머. 불가능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60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능하다. 네, 네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기 해지를 하시고 나서 60일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ISA 계좌 만기 금액 중에 3천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을 하게 되면 네. 3천만 원이 모두 되는 건 아니고요. 네.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세액공제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최대 납입 금액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3천만 원의 10%라고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ISA 계좌의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넣을지 아니면 IRP로 넣을지를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디에 넣어야 더 좋은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자금 사용 계획에 맞추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이 수시로 가능하고요. 네.
IRP 계좌는 중도 인출 요건에 맞추어서만 할 수가 있는 계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으면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연금 저축이 확실히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꼭 연금 저축이 유리하기보다는 네. 이제 IRP 계좌가 퇴직연금으로 연금 계좌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금 그리고 채권과 같은 금리형 상품을 편입할 수가 있어요. 좀 안정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유리한 상품이고 좀 더 상품의 다양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품 선호도에 따라서 네. IRP 계좌가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ISA 계좌랑 연금 저축 계좌를 풍차 돌리게 하는 방식도 있다는데 뭐 예금 풍차 돌리기 이런 건 들어봤는데 네네. 이 두 가지를 또 풍차 돌리게 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 이제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 풍차 돌리기 하는 것처럼 네. 유용하게 활용도를 높게 우리가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가 ISA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좌를 보유해서 아까 만기 3년이라고 제가 3년, 말씀드렸죠.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해지한 금액을 제가 아까 연금저축 계좌와 IRP IRP 계좌 선택해서 입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어쨌든 그 두 계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겠죠, 고객님은. 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또 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고객님께서는 인출을 해서 ISA 계좌로 또 입금을 하고요. 또 3년이 지나면 또 다시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년 단위로 약간 큰 풍차를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점점 3년마다 해지해서 연금저축 계좌로 늘려서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내 자산도 상품 선택을 잘하게 되면 투자 수익도 늘어나게 되겠죠? 오.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 친구 직장인들과는 좀 차원이 달라지긴 하겠어요. 네, 자산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네.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이제 ISA 계좌로는 비과세 한도도 늘려지고요. 연금 계좌로 절세 한도도 늘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절세 혜택을 나는 최대한 누릴 수도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연금 자산이 차곡차곡 많이 쌓아지게 되겠죠. 정말 세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서 못했지 알고 있으면 참 또 도움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연초부터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연말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좀 풍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혜미 매니저와 함께 했고요. 함께 외치면서 끝내보겠습니다. 모두가 돈에 대해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